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런 비화들이 오늘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성공, 그 다음에 실패, 다시 성공, 실패. 무조건 되게 하라. 아기 고양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알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낳고 일 낳지 일 낳고 사람 낳은 게 아니니까 가장 비싸진 않지만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인디 뮤지션이 아닐까. 저는 뮤지션이고요. 또 이제 엔젤하우스라는 저희 아도이만의 레이블의 멤버 중에 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공동대표고요. 일을 잘 분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만 나왔네요. 네. 주로 제가 이제 대외 협력팀 같은 느낌이어서 네. 이런 거를 도맡아 하고 있고요. 대외 협력팀. 네. 엔젤하우스는 그러면 언제 설립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 엔젤하우스는 2017년에 설립이 됐고요. 네. 그냥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요. 네, 친구들이 많이 놀러 오고 네. 친구의 친구가 오고 막 게임하고 축구하고 이렇게 저희 집을 뭐 주한이 형네라고 안 하고 엔젤하우스 그렇게 줄여서 말하던 게 레이블의 이름까지 됐습니다. 뭐 회사 이름을 뭐 딱히 뭐 새로 넣어갖고 막 짓기가 그래가지고요. 역사성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먹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전에 했던 밴드들이 다 되게 잘 된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저의 아주 단순한 이미지만일 수도 있지만 약간 메이저에서 이제 막 뭔가 일을 하던 팀이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느낌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어요. 그쵸. 네, 사실 밴드를 해체를 하고서 음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로에 섰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때가 2015년 정도였을 거예요. 2015년 네, 말 2016년 때부터 이미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밴드는 거의 이제 저물었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별로 없고 음악밖에 안 했었으니까 되게 막막해서 되게 우울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음악을 해보자. 네.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음악을 했고요. 플레이어로서 이 음악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버텨보자 라는 심정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잘 그게 됐던 것 아도이인 같아요. 그게 거죠? 아도이였죠. 그래도 다른 레이블 찾아보실 생각은 안 하고 정말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회사가 딱히 많이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하자 라고 말을 했고요. 그 사이에 첫 앨범이 나오고 좀 잘 되고 나서 매니지먼트 계약만 하자는 것들이 많았는데 별로더라고요. 조건들이. 아도이라는 팀이 뭐 지금 3회 위치에 있는데 5나 7회 위치까지 이제 사이즈 밸류를 키워줄 수 있는 뭐 어떤 플랜이 있어서 정확히 이걸 우리랑 함께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잘 되는 팀인 것 같으니까 해보자 뭐 약간 이런 경우가 이런 식의 접근이었으면 사실 계약하는데 저희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그쵸. 메리트도 없고 뭔가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여야 그런 제안을 갖고 오는 팀이 그런 회사가 필요했던 그쵸. 것 같아요. 하지만 없었다. 네, 없었다. 맞아요. 결국에는 사실은 그게 최근에 레이블들이 점점 사라지고 유통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아티스트들이 셀프 프로듀싱이나 브랜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내몰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고는 싶어 하는데 근데 또 여태까지 해온 관성이 있으니까 쉽게들 도전은 또 잘 못하더라고요. 의외로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원래. 인디 뮤지션 하면 그 특유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음악을 사랑해서 음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 같은 게 되게 강하잖아요. 네. 그렇지도 않은 최근인가 봅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요. 물론 저도 이제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이긴 하지만 음악을 만들고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이 되게 지난하거든요. 앨범을 내기까지. 앨범을 딱 내면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맞아요. 뮤지션들은 거기가 끝인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서 맞아요. 더 해야 될 일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일을 뮤직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밴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많은 뮤지션들이 앨범까지 내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 이유는 그냥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봐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앨범 발매 이후에 일을 도와줄 곳들을 찾아서 함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은 레이블이고 최근에는 레이블이 좀 이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유통사들로 그 역할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주한 씨도 그러면 엔젤하우스 대표가 네. 되기 이전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티스트들처럼 뭔가 음반 만드는 것까지가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 그렇진 않았어요. 아, 처음부터? 저는 그 플럭서스 레이블에 있으면서도 김병찬 대표님이었는데요. 네. 많이 배웠거든요, 저는. 어. 대표님이 어떻게 이제 용인수를 쓰시는지, 어떻게 이제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비전 같은 것도 이제 보고, 매니저들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요. 지내면서 어떻게 뭐 일을 하고, 어떻게 계약을 해내고, 어떻게 뭐 딜을 하는지, 그리고 회계 업무를 보는 그 과장님들까지 네.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정산을 하고, 그리고 뭐 요일이 어떻게 나뉘어지는 게 좀 나이스한 거고 회사 네. 입장에서 네. 그럼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아티스트한테 좀 더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모델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모델 에이전시 가르텐이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음.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또 그런 광고업이나 또 매거진 쪽 일을 하는 돌아가는 방식, 브랜드랑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셋이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아기 고양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알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레이블의 대표가 돼야겠다 라고 마음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서 이제 뭐 법인 등록 같은 걸 하고 약간 그런 건 일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면요? 그건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네.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네. 뭐 그런 공인인증서를 깔고 이런 거는 뭐 너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세무사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었죠. 기장료를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15만 원씩 주는데 네네네. 그 1년이면 그거잖아요. 그 정도 그죠, 되니까 그죠. 네. 아 이걸 할까 말까 하는데 바로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스트레스나 그런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절세를 그건 하자. 맞아. 그게 낫겠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세무사 바로 쓰시는 게 더 이득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15만 원 이상 더 깎아줘요. 세금을. 사실 전문가에게 내는 돈은 진짜 그럼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 맞아요. 네. 엔젤하우스를 등록을 하고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치, 등록했으니까 이제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 벌어야지. 네네네. 네.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네. 처음에 못 받았어요, 개런티를. 아, 밴드로 누가 할 줘요. 때? 네. 그쵸. 그래서 제가 아는 행사 기획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만 써달라. 저 이 괜찮으니까. 그때 당시 켜고가 엄청 잘 나갈 때였거든요. 멋있다. 아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한 행사가 밀러 행사였는데 해밀턴 호텔에서 했어요. 되게 열정적으로 했어요. 저희가 막 그 풍선, 네. 막 거는 거, 막 장식품 이런 것도 막 다 사갖고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런티를 조금씩 올려야 돼서 일을 계속 잡아야 됐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가 제일 어려운 게 돈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 얘기하는 거 힘들죠. 네, 너무 싫은데 제일 잘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딜이라는 것도 계약 디테일한 내용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돈과 관련된 것들을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인데 뭔가 기준이나 혹은 나만의 뭐 노하우 이런 게 있으세요?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상대방 측에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뭘 더 줄 수 있지. 보통 내고를 할 때 자기가 좀 더 가져가려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8대2, 뭐 7대3, 9대1 이런 계약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5대5에서 6대4 정도만 돼도 되게 좋은 계약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사람도 팽팽하게 줄을 당기고 있는데 네. 안 그러면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퍼센테이지가 아니더라도 뭐 마음적이든 정신적이든 뭘 좀 더 줄 수 있다. 아니 훗날이라도 그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이제 팀 아도이라고 VJ 팀, 음향 팀, 뭐 헤어 메이크업 팀, 뭐 스타일리스트 팀, 포토 팀 다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없었을 때 같이 시작을 한 팀들이어서 저희한테는 되게 고마운 팀들이에요. 인원수가 거의 2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마음,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신경 쓰는 것들도 커뮤니케이션이나 그 커뮤니케이션이죠. 꼭 일할 때만 연락하지도 않고 그래서 평소에 그냥 커피도 마시고 평소에 대화도 하고 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가 하기도 하고 약간 용병처럼 서로 필요할 때 같이 협업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팀이라는 어떤 그런 유대감? 네, 같은 그렇죠. 거를 조절하는 것도
대표님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인 거래처 같은 건데요. 네. 거래처가 없으면 이제 아티스트들이 되게 고립되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그쵸? 음악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보통 이제 세상이랑 좀 단절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단절되기 않으려면은 거래처들을 많이 만들어놔서 연결시키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의 주한 씨 플러스 그 회사의 킬러 콘텐츠가 결국에는 아도이잖아요. 네. 그 아도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공시켰냐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건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아도이의 음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신스팝 네. 그리고 이제 뭐 시티팝 무드의 음악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음악적인 접근은 어느 정도는 아도이라는 팀의 성장에 있어서 좀 고려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어요. 그 전에 뭐 이스턴 사이드킥, 뭐 스모로 전부 다 홍대 안에 바운더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굉장히 작고요. 편협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도이라는 팀을 하게 되면 홍대 바운더리 밖까지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반드시 그래야겠다. 그리고 너무 각각 뮤지션의 에고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 거야. 그걸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멋있는 거야. 라고 했다면 아도이라는 음악을 작업할 때는 팝적인 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기본에 그게 있었고 일단 팝적인 걸 하고 싶었고 이제 커버 자체가 연속성, 브랜딩의 연속성이죠. 왜 명반들 보면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브레이크봇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다프트펑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레이블로 치자면 ECM 레이블들도 어떤 일관성을 그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컬러감을 좀 부여하고 싶었고요. 마침 옥수철 작가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그런 썸네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음악 그리고 썸네일로 거의 뭐 그 순간적으로 판단된다고 맞아요. 하는 시대니까 그게 거기에 중요성을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저희는 좀 더 많이 보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게 젊은 친구들한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아도이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던 것 같아요. 남들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무기를 어쨌든 저희는 갖게 되었던 거고 또 음악 스타일도 너무 좋았고 이거 제가 입으로 말하기에 너무 그러네. 아도이의 붐업의 어떤 발판이 된 네. 에스크 공연을 하실 때도 사실은 섭외한 밴드들이 음악적 스타일이 흡사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흡사하다고는 할 수 없죠. 콜라보레이션을 했죠. 아, 세소년, 네네네네네. 신혜경, 아도이랑 해서 에스크 맞아요. 1, 2를 하면서 네. 서로 이제 밸리에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단독 공연 200명을 못 채우는 팀들이었으니까 다들 그러면은 내가 50명 채울 수 있고 네가 50명 채울 수 있고 네가 50명 채울 수 있어. 그럼 세 개 합쳐서 150명 하자. 그러면 우리를 몰랐던 나머지 100명들이 생기는 거니까 각자 그치. 그렇게 해서 뭐 이틀 3일 공연을 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꾸몄던 것 같아요. 공연 그런 거는 주한 씨가 제안을 했어요. 제가 같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 공연에 대한 뭔가 피드백이 좋았나요? 뭐 여러 면에서. 엄청 어땠어요? 단계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인지도죠. 아무래도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어낸 거니까 아 이런 팀들이 있었네. 네. 와. 그게 근데 사실 산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네. 뭐 50, 50, 50 합치면 150이 되고 150이 이제 좀 더 뭐 주위 사람들 네네네. 들으면 300이 되고 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그 공식이 완전히 맞아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네. 일단 그래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산술적으로 될까 고민하고 주저하는 것보다는 네. 확신이 섰고요. 저는 일단. 그리고 이제 아도이가 5월 달에 사실 앨범이 나왔었거든요. 5월 네. 17일 날. 정확히 2017년 5월 17일 날 나왔는데 5월, 6월, 7월, 8월이 4달이 가는 동안 반응이 없었어요.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사실. 아, 그랬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났어요. 사람들 기억에 아도이는 나오자마자부터 엄청 반응이 그게 좋았었던 걸로 기억할 오류인데 텐데. 아, 전혀 진짜? 아니에요. 아, 그랬나? 전혀 아니에요. 그 이후에 11월 달에 그 K&D 차트에서 1등을 했어요. 그렇게 순위가 올라가고 인지도가 올라간 바탕에는 기획 공연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엔 첫 단추가 그거였죠. 아... 내부적 정리도 있었고 그리고 네. 이렇게 1등이 되고 12월 달에 에스크를 이제 V홀에서 좀 더 큰 사이즈로 밸류업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기획 공연을 몇 번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바로 2000석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200석 공연을 하고 에스크가 200이었죠. 네. 200석 공연을 3회를 하고 그 다음에 500석 공연을 하고 한 번 하고 다음엔 500석 공연을 3번을 해서 약간 돌다리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네네. 검증을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00석, 2000석 공연을 하고 단독 공연을 하고 악스에서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 쭉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더 많은 인풋들을 넣었어요. 어떤 예를 것이요? 들면 그 가로등 배너 같은 것도 홍대에다가 저녁에다 해서 네. 어딜 가든지 볼 수 있게 하고 지하철역, 서울 전역에 그런 포스터를 해갖고 붙이는 그런 인풋들, 진짜요? 광고비 예를 들면 네네.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잘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지고 들어가지 않는 세팅을 사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튠업 출신이거든요,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CJ랑 저희 양대 산맥이 있어요. CJ랑 컨진원이 있는데 아, 저희 지원 사업? 스폰이죠. 네. 네. 생존하려면 정말 필수 불가결한 어떤 맞아요. 것들이기 한국 때문에 인디씬에서는 지금 그쵸 지원이 어쨌든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대기업의 수혈과 국가의 수혈을 동시에 징검다리처럼 잘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는데요. 네네. 공연장 대관료 같은 부분들을 이제 부담을 좀 낮출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명이나 연출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있었고 또 이제 수익을 남기는데도 좀 더 용이했던 어떤 그런 세팅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무모하게 막 성공해야지 뭔가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마음속에 좀 룰이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데이터가 중요하니까요. 결국엔 데이터 기반인 거고 수치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전에 네. 뭐 내가 좋으면 아, 이 음악 진짜 좋아. 근데 그게 멜론에서 좋아요가 뭐 100이 눌리든 50이 눌리든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구독자 수 유튜브 그 멜론 좋아요 수로서 어떤 가치 평가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외부적인 클라이언트들이 아, 그쵸. 조금 슬픈 얘기인데 네. 현실이니까요. 뭐 SNS 팔로워 수. 뭐 네, 이런 그렇죠. 거 뭐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로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개런티가 책정되니까. 네. 물론 그 팔로워 수에 따라서 사람이 구분되어지진 않아요. 많더라도 구린 사람이 있고 그쵸. 인스타그램 아예 안 하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고 네. 저희 멤버 정다영처럼요. 당연히 모든 어떤 스포티파이 광고, 유튜브 알고리즘 네.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고 어디에 뭐가 있고 누가 잘하는지 어디에 더 가능성이 있고 어디서 니즈가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거기에 인풋을 어떻게 더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헤지펀드 유명하신 분인데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원칙이라는 책을 냈어요. 네. 거기에 이렇게 되게 유명한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해서 상승하는 그림인데 오, 네. 예, 성공, 그다음에 실패, 다시 성공, 실패.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 자기개발서인데 특히 그 일을 하면서 네. 스승도 없고 선배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맞는 길인가 틀린 건가? 내 자신이 좀 흔들릴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확신 아닌 확신을 스스로한테 심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평소에도 그런 거 많이 찾아보세요? 원래 저는 소설책만 읽었어요. 인디 뮤지션들이 뭔가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서 좀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약서 관리 같은 걸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 업계에 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미수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미수금을 엄청 많이 깔고서 일을 하는 게 많아요. 일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아니면 계속 일을 이 팀이랑 하니까 아. 1년 거를 계속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외상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도 많고 행사하고서 돈 안 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 막 내용 증명 보내고 그게 좀 짜증 나는데 네. 못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저희 매니저가 예전 매니저가 했던 말인데 네. 입금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입금해 준다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동을 걸지 말아라. 네. 오늘의 가장 유용한 생활 팁인 것 같아요. 뮤지션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고가 있어요. 에고. 아, 네, 에고. 강해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그걸 쉽게 못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마인드고 그쵸.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미팅 가서 아티스트 에고를 뿜어내고 있으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내려놓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뮤지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인디 뮤지션들을.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감히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년에 일을 네. 한 50개는 해야 돼요. 무조건. 네. 크고 작은 프로젝트든 계획을 하고 네. 1년에 50개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춰야겠죠, 이 버짓을. 네. 50개면 결국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 48개가 돼요. 그러네요. 네. 일주일에 하나의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한 10개 하고 와, 많이 했다. 올해는 정말 알차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잡히겠죠. 뭐 기본적인 개런티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매출을 하는데, 그리고 분기별로 나뉘어야 될 것 같아요. 4분기로 나눠서 재무제표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네. BEP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일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후회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로서 따지면 정말 하드워커여서 네. 잘했지만, 인간 오주환으로 봤을 때, 사람 오주환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불쌍해요? 직장인 아. 5팀장만 있고, 네. 예를 들면 뭐 형 아들 오주환은 많이 없어졌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누구도 신경 안 써요. 자기 자신은 자기가 돌봐야 되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돌보면서 일을 한다면, 일은 열심히 해야겠지만 네. 사람 낳고 일 낳지 일 낳고 사람 낳은 게 아니니까. 자연그르니에가 이런 말을 책에다, 섬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 가장 비싼 게 가장 좋은 건 아닐 터, 이런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말에 좀 희망을 갖고서 가장 비싸진 않지만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인디 뮤지션이 아닐까, 그리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